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신가요? 근심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순이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 근심인 것 같습니다. 이 근심을 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근심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근심을 버린 것일까요? 근심 없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 삶에 쓸데없는 고민과 근심을 함께 훌을 털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주어라. 내 스스로가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과 신뢰의 말을 건네주어라. 자기 자신에게 신뢰의 말을 뱉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며 이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다. 우리 주변에 근심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으며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을 신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뱉어가며 자존감을 올려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격려의 말과 함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루면 그 자존감과 자신감은 몇 배가 된다.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그 성취했던 경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준다. 만일 지금의 내가 무언가를 못 이룬다고 해도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저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작은 성공을 쌓아갈 수 있고 언젠가 큰 성공 역시 찾아온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지 도전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막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신 가능성과 해결책을 찾으며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험이 쌓여 적응하게 되면 더욱 유연한 사고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유연성과 적응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어려운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변화에 직면해도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낸다.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근심과 걱정도 거의 없다. 이 모든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 준 신뢰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라.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들일수록 근심 걱정이 별로 없다. 지금 당장 내 성격이 소극적이라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미루고 싶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일을 해결하라. 문제를 미루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근심거리로 다가오게 된다. 우리에게 닥친 일을 미뤘을 때는 그때는 편한 것 같지만 미루고 쉬는 동안에도 편하게 쉴 수가 없고 무언가 찝찝한 느낌을 받기까지 한다. 게다가 그 미룬 일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무척이나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왜냐하면 미뤄봤자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일을 갖고 있는 순간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마라. 내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실패할까봐 두렵다거나 최대한 늦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기 때문이다. 아주 옛날에는 한 번의 실패가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됐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끔 진화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서는 일상에서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할 일은 없으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눈앞에 놓인 것부터 해결하라. 하나씩 해결됨에 따라 근심도 없어지고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 또한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세 번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라.
근심 걱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 근심과 걱정을 혼자 안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사용하지 못한다. 매사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활용한다. 예를 들어 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혹은 자녀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 인터넷, 도서관, 전문가의 조언 등을 정말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협력을 통해 원래 원하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가기도 한다. 그렇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모든 고민은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고 유리하다. 네 번째, 삶의 균형을 찾아라.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일에만 치중되어 있다거나 혹은 자녀 양육에만 치중되어 있는 등 삶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쪽들을 잘 살피지 못하여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소한 문제인 줄 알았던 것들이 점차 쌓여가며 근심이 된다. 매사에 근심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 놓인 일에 집중하되 일과 사생활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그들은 일할 때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일이 끝나고 개인적인 시간이 찾아오면 휴식과 자기 개발에 치중한다. 운동 또한 즐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지금 눈앞에 놓인 일과 개인 생활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여 그들과 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이 안 될 때 굳이 무리해서 교류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편한 시간에 교류하고 만나서도 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일상 얘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며 일상의 만족감을 얻는다. 또한 근심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순간 근심이 가득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취미나 관심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개인 시간에 마냥 쉬기보다는 잘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삶의 균형은 근심 없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다섯 번째,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라.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수용하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갖 불행을 이겨내는 첫 단계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일단 최악의 경우마저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면 더 이상의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전보다 모든 상황이 호전된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보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한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안도감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사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금 눈앞에 놓인 것에만 집중하며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다. 어차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정해져 있기에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부터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걱정과 고민으로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약화되어 허우적대며 여기저기 헤매게 된다. 그런데 만약 먹구름 속을 헤매다가 느닷없이 하강하여 단단한 땅 위에 발이 닿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곧은 마음은 언제라도 안전하게 떠받쳐주는 이 땅과 같다.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서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결국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알게 될 것이다. 5가지의 지혜 외에도 고민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지혜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 숱한 고민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서 고민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떤 일에든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기 힘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지 않으면 소소한 기쁨을 얻기 어렵다. 그런데 개중에는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노력도 고민이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시간도 자신의 존재도 잊어버릴 만큼 무엇가에 열중해 보는 것이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멍하니 타고 있기만 해서는 곧 파도에 휩쓸려 암벽에 부딪힐 게 분명하다. 혼신의 힘으로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어느 해안에도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두 번째, 고뇌를 정면으로 직시하라. 우리는 자신의 고뇌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픈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남에게 알리기를 꺼린다. 또 고뇌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 때문에 자신도 고뇌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질질 끌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고통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스로 만든 고통이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는 고통이다. 자신이 만든 고통이라면 책임을 지고 대처하든지 아니면 주랭랑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고통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겪어야 한다. 그 고통 또한 포함해서 인생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복잡한 머리를 치유해주는 책이란 병원을 찾아라. 계속 갈팡질팡 헤매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다른 길에 내몰려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강렬한 해결책을 바라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괴로운 나머지 출구가 깜깜하게 느껴질 때는 책이란 이름의 병원을 찾아라. 책 속에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가 응축돼 있다. 책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얻을 게 틀림없다. 수많은 책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고법과 가치관이 넘쳐난다. 그 넘쳐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혹시 마음 한구석에 뿌리내린 독서는 아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이었는지 저절로 깨우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라. 어떤 문제든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재능, 기술, 서비스, 마음, 시간, 사랑을 한껏 사용하라.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이 싫어서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나고자나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통이 된다. 반면에 문제를 뛰어넘는다면 고통은 바로 사라질 것이다. 뛰어넘는 단계에서 이미 경쟁이라는 것은 삐걱거리는 범주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무엇이든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라도 뛰어넘어 보자 깊은 충실감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흔들리는 인생에 맞설 면역력을 길러라. 우리는 누구나 불안정한 삶을 기피하고 안정된 삶을 갈망한다. 안정된 수입과 신분, 걱정 근심 없는 생활을 바라며 가능한 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애정까지도 안정적이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인데도 말이다. 불안정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변화와 사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몸을 위해 면역력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정적인 삶은 없다고 생각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반석같이 요지부동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바다의 파도도 존재하려면 넘실거려야 하듯 우리도 움직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 주고받고 꾀하고 도전하며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는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 푹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은 없는 걸까? 그렇다, 그런 삶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안정된 삶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다가 자신이 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감동도 그만큼 깊어진다. 6번째, 초연하게 놓아버려라. 행복은 물건들을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데 있다.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더 안도감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은 물질적인 소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무엇인가에 매달리면 근심이 생기지만 포기하면 안심과 이완이 감정이 생긴다. 뭔가에 집착하고 고착되면 우리의 사고와 행위는 자유를 잃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현실에 대한 이런 무지는 불편함과 부조화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부정적 감정으로 채우지 마라. 우리의 잠재의식적 마음은 의식적 마음을 위한 창고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저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감정적 쓰레기와 부정적인 것, 예컨대 증오, 복수, 공포, 분노, 질투 등도 함께 던져넣기도 한다는 것이다. 근심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재의식적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을 부단히 그리고 가차없이 쏟아붓는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충동과 욕구와 열정의 형태로 의식적 마음에 뛰어들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의식적 마음을 들썩이게 한다. 7번째, 나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버려라. 세상은 당신이나 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없었을 때에도 돌아갔고 앞으로 우리가 없을 때에도 잘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배움의 학교에서 몇몇 교훈을 얻고 훈련을 하는 순간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거기에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다만 스스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 세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뭔가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도 당신은 기본적으로 당신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라. 근심과 걱정을 대처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근심이 있으신가요? 아마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근심과 고민들 중에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에 신경 쓰느라 더욱 중요한 내 행복을 갉아먹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이 있더라도 오늘 함께 알아본 조언들을 통해 조금은 내려놓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